저출산, 뭐 육아 이거 관련해서 좀 이제 다뤄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에게는 완전 현실로 닥친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애 엄마로서 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출산 지원금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서부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출산하면 2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줘요. 생으로. 애기다가 돈 받았어요? 그게 그거는 행복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싸주는 게 아니라 카드 바우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마트나 뭐 쿠팡 이런 데 다 쓸 수 있어요. 200만 원. 근데 사실 제가 첫째 때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둘째 때 이런 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잠깐 뭐 금방 소진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또 없는 것보다는 감사하다 했는데 저도 이런 콘텐츠를 다뤄보고 나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과연 저출산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부부들이 애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애 2명 키우시고 저도 이제 애 2명 키우잖아요. 그랬을 때 또 저희는 게다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좀 어떤 거 같아요? 애 키우는 게 좀 어때요?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지 지원이 보여서 너무 좋긴 한데 그래도 언제나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넷째서부터를 줘요. 넷째. 지금 이 시기에 넷째. 사실 뭐 지금 둘 낳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제가 둘 낳았다 그러면은 애국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거든요 사실은요. 제 친구 중에 셋째 최근에 낳은 집이 있는데 딸 아들인데 이렇게 밖에 가면 막 좋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느낌. 불쌍하네 약간 근데 애국하시네요 이렇게 본대요. 그래갖고 되게 인식이 나는 근데 세 명 낳으신 분들은 와 되게 경제적 능력이 되게 좋으시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봤는데 대단하시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 너무 나이터울이 좋게 나타난 것 같은데 사회적 인식도 되게 진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문제인 것 같고 저희 엄마 때는 정말 셋을 데리고 나가면 이상하게 봤대요. 어떻게 진짜 무슨 야만인처럼 어떻게 셋을 낳을 수가 있냐. 그때 뭐 둘만 낳았어. 그러니까 그때잖아. 둘만 해 하나만 낳았어요. 하나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는 아니고 하나 아닌가? 우리 친구들이 다 둘인데 둘. 그 옛날에 우리 엄마 시대 때 그때는 이제 그때 불임 수술하면 아파트 분양권 주고 이랬던 시기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권을 줬대요. 그때는 이거 배꼽 수술하면은 아기도 우리 이런 100만 원, 200만 원 아파트 분양권 그거는 진짜 직방이겠다. 요즘 시대에는 진짜로. 옛날에는 저희 이제 어르신들 이제 지금은 폐경되시고 오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수술해야 되고 이런 문진을 하다 보면은 불임 수술이라고 배꼽 수술이라고 배꼽으로 이렇게 일부러 난관 결절술 하시고 이제 임신 안 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라에서 그 수술하면은 이제 아파트 분양권도 주고 주고 그랬대요. 근데 인센티브가 확실했네요. 장난 아니죠 그때는. 근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니 애를 낳으라고 옛날에 낳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정책도 사실은 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갑자기 그 애를 낳지 말라고 이렇게 너무 독려를 하는 바람에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고 그때만큼의 인센티브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여자들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가정주부로 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고 맞벌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저출산의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 될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1살, 2살 이럴 때도 있지만 뭐 초등학교 저학년 그 정도까지는 갑자기 뭐 아기가 아프다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럴 때 계속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갑작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령 엄마가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전담 시터 선생님이 있든지 아니면
전담하는 뭐 조부모님이 계시던데 누군가 한 명이 아이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아기를 낳았을 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사실 그거는 커버가 안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제일 맞아. 저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점색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아 그래서 그런 거 있던데 뭐 돌봄을 초등학교를 붙였고 8시까지 한다고 이런 거 있던데 근데 그래도 아프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와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자들의 지금 학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 커리어를 쌓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은 애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일을 좀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조부모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시토 이모님을 또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사실 조부모님한테 부탁드리기 되게 좋죠. 편하잖아요. 친정 부모님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고 하는데 아 부럽네요. 아니에요. 저희는 뭐 그렇지 않고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조부모님을 네.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근데 저희 엄마 아빠들 다 애까지 이미 다 키워놓고 다 관절도 안 좋으시고 애 손주까지 보시려면 굉장히 사실은 버거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용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용돈도 많이 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실제 현실에 닥쳐서는 이런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이기도 하고 조부모님들한테 실제로 부탁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 사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위해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생각보다 이제 같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생각보다 꽤 있잖아요. 아시듯이 이게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고 네. 같이 사는 것도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출산할 때 그냥 비용적인 게 아니라 이게 키울 때 육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명 전담을 해서 그 키울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요. 제가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지만 뭔가 더 많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네.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어쨌든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을 텐데 그렇죠. 뭔가 제도적인 보완 일을 짧게 하는 알바처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매일경제에서 기사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이제 정말 약간의 우리보다 좀 더 이제 앞서서 이런 걸 겪었던 국가들 저출산이나 이런 걸 겪었던 국가들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의 이제 최저 그 임금 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이제 임금 제도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월 제가 뭐 기사를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한 100에서 200 사이로 조금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좀 덜 되죠. 요새는 뭐 아까 찾아보니까 뭐 쌍둥이 같은 경우 돌봄 비용이 거의 월 500만 원이래요. 월 500만 원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좀 찾아봤을 때도 2명을 키우는 데는 진짜 뭐 월 350에서 400이요 지금요. 근데 누가 진짜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겠어요, 부부가. 결국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여자들이 일을 쉬게 되고 이제 집에서 돌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력 단절이 되고 경력 단절이 될까봐 무서워서 아이를 그렇죠. 아예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도 한 달에 내가 300에서 400을 아이를 위해서 돌봄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아이 낳는 일이 무서운 일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이렇게 막 둘 키우면서 이러고 있는데 막 안절부절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또 회사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서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매일 경제에서 나왔던 대로 그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그 나라의 최저임금제를 좀 도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사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세종시래요. 세종시는 거의 부부당 2명 이상? 2명 비단 2명 이상까지 낳는다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육아휴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아이를 낳았을 때 뭐 탄력적인 근무 여건이 되는 그런 공무원 아무래도 그쪽이 많으니까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게 돼서 그렇게
일 자체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거나 네. 휴직이 가능할 때 그렇게 좀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아직도 현재도 임신했다는 말조차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육아휴직도 아주 시원하게 어떻게 쓰겠다고 시원하게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제 주변만 해도 현실이고, 뭐 저만 해도 뭐 출산, 저는 뭐 육아휴직이란 건 당연히 쓸 수가 없고, 육아휴직을 쓸 바에 거의 뭐 일을 그만둬야 되고 대체 인력이 별로 없으니까. 대처 인력이 없는 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런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사기업 안에서 해결하는 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할만한. 근데 저 아기 낳았을 때 돈 받았었던 거 좋았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첫째 낳았을 때 이렇게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출산 네, 지원 네. 바우처? 그때 별로 안 나왔을 텐데요. 원장님만 하셨을 때는. 종로구에 살았는데 오. 종로구 아이들이 낳으면 한 100만 원쯤 줬어요. 아 그래요? 종로 9에서 주는 비용도 있구나. 아. 종로구에서 몇 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뭐 100만 원 정도 주고, 둘째는 200. 생각보다 오, 종로 잘 주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별로 없는 계산 받았는데 쏠쏠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순식간이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기 옷 하나 사고 그쵸, 그쵸. 기저귀가 얼마나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분유 진짜 일주일에 한 통을 다 쓰는데 그거 2, 3만 원 하잖아요. 분유도 다 쓰고 기저귀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종로였는데 아기가 뭐 몇 개월 때 뭐 감자도 갖다 주고 양배추도 갖다 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유축기도 되어 있어요. 종로 되게 좋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 전이라서 보건소가 아. 이런 모성 보건 사업을 조금 활발할 때였어요. 코로나 한참 그때 보건소 바쁠 때는 아마 이런 사업 다 못했을 거였는데 그 전이라서 좀 감자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감자 맛있는데. 받으려면 신청이 일정해야 돼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둘째를 낳다 보니까 이 하나만 키우는 거, 둘 키우는 거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둘 있으면 아무래도 그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그 바쁜 시간대 일이 몰려가지고 그 바쁜 시간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아기가 하원하고 나면 둘을 봐야 되는데, 사실 한 명 깐난쟁이 한 명 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플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치시면 거기 이제 어플 다운받을 수 있고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맘시터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이모님을 찾는 어플이 있는데 이제 시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시급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달별로 올라요. 내가 몇 달 전에 알았을 때랑 지금 달 맞아요. 네, 진짜 시급이 정말 요새 구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 그렇죠. 너무 시급이 막 진짜 저도 아기가 어려가지고 막 계속 보는데 시급이 진짜 계속 몇 천씩 계속 올라요. 근데 요거 이제 아이돌 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소득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중위소득 이제 얼마 해당이 되시면 최저시급 한 10,000원대 정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아마 정부에서 좀 지원이 되니까 그 정도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더 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 13,000원대 그 정도로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은 아니어도 몇 시간만 좀 필요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얼마 전에 알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다른 분들도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서류를 또 내가 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요. 근데 대기 엄청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짧게 대기. 필요한 사람이 진짜 많은 게 맞아요. 하원 요때 나 퇴근하기 전에 대기가 길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찍 그 대기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지 않겠죠? 모르시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육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직접적인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이거를 지원을 해야 결국에는 애를 이제 낳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이런 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초등학생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방과 후 교실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좋다. 또래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 같던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라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방금 전에 좀 전에 찾아보니까 오늘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만 0세에서 1세는 내년부터 그 양육수당도 좀 더 늘어난대요. 그래서 부모급여라고 이름을 준대요. 부모급여, 부부급여인가, 부모급여인가. 그래서 월 70만 원까지도 네 급여처럼 나라에서 줄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조부모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그 아기를 봐주시는 조부모님들한테 월 30만 원씩 지원도 해주세요. 진짜요? 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 이제 일 봐주시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몸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이제 조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월 30만 원. 근데 물론 이건 소득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받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받는 거? 선생님 지금 받는 거? 지금 저는 영아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이래가지고 월 40만 원인가 나와요. 월 40만 원. 이제 아기가 어려가지고 만 2세 미만이어서 월 40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만 2세가 지나면 좀 깎이고, 뭐 8세가 지나면 또 깎이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둘째 한 달에 40만 원 벌어요? 둘째 한 달에 40만 원. 첫째 10만 원. 첫째 10만 원. 맞아요. 역시 우리 빠삭한 엄마들. 둘째가 24개월 지나서 둘째 10만 원, 첫째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데 둘 다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깎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서 10만 원씩.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비용 결제하는 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것도 결국은 나라에서 내 카드로 해도 나라에서 바로 이제 비용 처리가 돼갖고 그것도 이제 전에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 가면 또 그거 지원해줘요? 어린이집 비용을 내가 안 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내는 건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더 낫네. 이제 따져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 유치원에 가가지고. 근데 어린이집이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되게 한층부터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의문이에요. 왜 저출산했는데 어린이집을 왜 대기해야 되지? 없어져요, 점점. 그 동네 어린이집이 한 10개 있다가 점점 없어지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데 계속 대기가 줄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저출산 애들은 안 낳는데 어린이집은 대기해야 되고, 근데도 어린이집은 또 폐소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일단 어린이집은 신청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생 신고하자마자 막 신청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0명 어떡하라고. 그나마 둘째는 그나마 첫째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맞아. 좀 빨리 된다고는 하는데, 첫째는 진짜 저 거의 만 3살 때인가 연락 왔었거든요. 근데 이미 다니는 데가 있어가지고 못 가기는 했는데, 그때는 또 옮기기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옮기기가 애매하니까 이것도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이 막 대기는 많이 되는 데는 또 많이 되고 폐소하는 이유가, 또 어린이집 가보면 한 명당 케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어린이집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근데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한 사람당 케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면은 당연히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근속 기간도 나오잖아요. 저의 어린 한국 나이 4살인데 어린 선생님이 올해만 4번 바뀌었어요. 결국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꾸 이제 힘드시니까 관두고 좀 어떤 이벤트 집에서 관두 하시는데, 그렇게 턴오버가 빠른 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조금 급여나 아니면 기본적인 대우나 이런 게 조금 잘 되어 있으면 그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오래 근속하시고 조금 더 일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유아교육기관,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 같은 거나 맞아요. 한 명당 보시는 분들을 조금 뭐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지원을 해주면 좀 어떻게 돈 필요한데 많아요. 그러니까 돈 필요한데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나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옛날에 임신 출산 지도 막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요. 지도? 그 뭐예요? 가임기 여성이 있는 뭐 그 지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욕 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이상한 지도나 만들고 이런 거 있고 하니까 돈이 이상한 데 쓰고 지금 제대로 쓰지 못 쓰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 출산 가능한 여성 지도를 왜 만드냐고, 그거를. 진짜 무슨 잘못했네요. 동물도 아니고. 근데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쓸데없는데 돈이 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여기서 쪼꼬리서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몇 년 전보다 비교해서 조금씩 맞아요. 계속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그쵸, 키우는 그쵸. 입장에서는 너무 막 뻥뻥 구멍 뚫린 데가 보여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애를 쉽게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오이 한 개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오이. 알아 몰라. 오이는 잘 안 먹어서 시금치만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얼마야? 시금치 하나에 6천 얼마야. 그치 안에 웬일이야. 나 진짜 오이 하나 2,000원. 2천 먹을 수 있겠어? 이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버리는데 하나 2,000원. 저희 집은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시금치 봤는데 너무 시금치를 철이 아니었어. 와, 시금치, 막 깻잎, 상추 너무 비싸요. 키워야 돼, 이만큼에 진짜. 근데 이런 상황이니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또 게다가 뭐 이제 어쨌든 애를 키우고 부부가 살려면 집도 이제 안정화돼야 되는데 집값도 이렇게 오르고 하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죠. 사실 복합적이고 뭐 하나 해결된다고 이루어진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출산만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인구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결혼 싱글로 자체도.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아니면 결혼하더라도 그냥 아예 없이 사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뭐였더라? 또 이상한 약간 뻘 정책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무슨 고학력 무슨 여자들은 뭐 제한하는 등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하면 뭘 좀 제한하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건 좀안 근데 했으면 이런 거 좋은 거 좋겠어. 홍보하는 거 아니었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